안녕하세요. 사연을 라디오에 담다 사라다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연은 평범해 보이는 한 부부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진실로 이어지고 맙니다. 남편의 비밀 그리고 또 다른 진실. 과연 이 결혼은 어떤 끝을 맞게 될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5년 차가 된 33 주부입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늘 그렇듯 행복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겠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7년을 함께 했고 주변 사람들 눈에는 알콩달콩 잘 사는 부부로 비춰왔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저는 전업주부로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저희는 서로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고 주말마다 드라이브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부러워할 만큼 다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제 마음 한구석이 가꾸 불안합니다. 남편의 행동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오던 사람이 이제는 가꾸 늦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거래처랑 술자리가 있어서 좀 늦을 거야. 야근이 갑자기 잡혔어. 먼저 자고 있어.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며칠 몇 주 이어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상했던 건 남편이 휴대폰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원래는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두고 샤워하러 들어가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꼭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베개 밑에 숨기듯 두고 잠들곤 했습니다. 가끔 제가 다가가면 화면을 황급히 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왜 그래? 내가 볼 것도 아닌데 하고 웃어넘기려 해도 그 순간의 어색한 공기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친구에게 털어놓았을 때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 그거 100% 수상하다. 남편 바람 피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웃어넘기고 싶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제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요즘 들어 남편과 눈을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 생겨버린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작은 집에서 남편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게 전부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남편의 퇴근 시간은 점점 더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이던 늦은 귀가가 어느새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늦은 밤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유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낯설미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히 웃으며 오늘도 회사에서 일이 많았나 봐 하고 건넸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짧게 대답을 했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질문이 긴 대화의 시작이었을 텐데 이제는 대화의 끝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를 더 신경 쓰이게 만든 건 남편의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기 전까지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욕실에 들어갈 때도 꼭 챙겨 들어갔습니다. 가끔 진동이 울리면
제 시선은 자꾸만 그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은 화면에 낯선 여자 이름이 뜨는 걸 보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거래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단순한 가능성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휴대폰은 제게 가장 큰 두려움이자 의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가 궁금해 잠들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옷에서 맡아지는 낯선 향수 냄새는 제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숨길 게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믿었던 사람이 굳이 비밀번호를 바꿔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의심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옆에서 고단한 듯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수없이 묻곤 했습니다.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조차 없어 답답했습니다. 친구에게 넌지시 말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야, 그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확실히 알아봐야지. 하지만 저는 끝내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 의심이 틀렸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제 의심이 맞다면 이미 우리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버린 것이겠죠. 저는 그 어느 쪽도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으면서도 두려워지는 마음. 그 사이에서 매일 흔들렸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걸까? 그 질문만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점점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확실히 알지도 못한 채 의심만 키우는 날들이 이어지니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여전히 낯설었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해도 제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순간에 진실의 조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틈에 저는 거실 정리하다가 가방 안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독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의 대부업체와 은행 서류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금액은 상상 이상이었고 이미 몇 달째 연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표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퇴근이 늦었던 이유가 혹시 이런 빚 때문이었을까?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있던 이유가 독촉 전화를 피하기 위해서였을까? 의심의 방향이 단숨에 달라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불안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거실에 나와 TV를 켰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왜 혼자 감당하려 했냐고. 하지만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서류를 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 사이가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곤히 잠든 옆에서 저는 차가운 서류 봉투를 꼭 쥔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의 모습은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 출근 준비를 하고 피곤하다는 듯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얼굴 뒤에 감춰진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 이상 예전처럼 대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빚을 진 걸까? 왜 혼자 감추고 나까지 속여가며 버틴 걸까? 그리고 앞으로 이 빚은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까? 제가 알던 남편은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짐을 숨긴 채 살아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불안감, 분노와 연민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늦게 들어온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을까? 퇴근 후 집에 오지 않고 어딘가를 전전했던 건 그런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의심만 하던 상태를 넘어서 남편이 숨기고 있는 무게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머릿속은 점점 혼란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남편의 빚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낯선 이질감이 밀려왔고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그 사실을 묻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숨기려 한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 당장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 사이가 산산조각 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 의심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셔츠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에게서 흔히 나는 달콤한 향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옷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미 빚이라는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는 다른 의심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빚 문제와 그 여자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잠시 다녀오겠다며 외출한 날 저는 이상한 예감에 이끌려 집을 나섰습니다. 멀리서 본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함께 카페에 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을 옮기고 싶었지만 다리가 굳어 한참 동안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제가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 했던 의심의 끝이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다정하게 웃었고 남편 역시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더 이상 보여주지 않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곧장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이것이 제 착각이 아니라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이 숨긴 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치명적인 배신이 우리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결혼 초반 함께 웃고 울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제 곁에는 알 수 없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남편의 빚과도 관련이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위로와 도피처가 된 것일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지만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깊은 허무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남편을 사랑했던 마음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텅 빈 방 안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은 머릿속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제 곁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진실을 묻는 게 맞을까? 아니면 모른 척하며 지금까지처럼 살아가는 게 맞을까? 하지만 어느 쪽이든 제 마음은 이미 깊게 닫혀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은 답답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마음은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차라리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혼자가 된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남편에 대한 미련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빚에 시달리며 힘겨워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연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하며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배신이라는 이름으로 이 관계를 끝내야 하는 걸까? 답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분명했지만 제 마음은 두 갈래 길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밥을 차려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무심히 밥을 먹었고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사진도 독촉장도 제 손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무너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웃음 지으려 애쓰며 하루를 또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같은 질문이 되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결혼을 붙잡아야 할까? 아니면 놓아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은 아직도 찾지 못한 채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사연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는 내내 저도 답답했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무조건 본인을 위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시면서 사연자분에게 궁금한 내용이나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작성해주시는 귀한 댓글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을 라디오에 담다 살아다 였습니다.